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믿음이 오히려 뇌경색을 앞당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약해진 나이에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면 조용히 자라고 있던 피떡이 한순간에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외래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매일 운동까지 했는데 왜 뇌졸중이 온 건가요?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할 때 뇌졸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강도와 잘못된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유튜브나 TV에서 본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젊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과 병동에서 지켜본 결과 어르신들의 뇌와 혈관을 위협하는 운동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도록 버티는 운동, 무게를 끝까지 올려놓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작목과 허리를 끝까지 꺾는 스트레칭, 그리고 내 몸 상태를 무시한 채 젊은 시절의 기록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후 뇌경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최악의 운동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관절만 아픈 수준이 아니라 뇌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80%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르게 하면 최고의 약이지만 잘못하면 위험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30분을 운동하더라도 뇌와 혈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꼭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어느 도시에서 어떤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 운동을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뇌와 혈관을 지치게 하는 첫 번째 운동 실수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뱃살을 빼겠다고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허리는 물론이고 혈관에도 불필요한 압력을 주어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은 건강을 되찾겠다며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습니다. 3달쯤 지나자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이미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고 수술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뱃살 좀 빼려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뇌와 허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나요?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자료에서도 윗몸 일으키기 동작에서 요추에 걸리는 압력이 300kg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수분이 빠져 탄력이 줄고 복부 근육의 지지가 약해져 허리뼈가 구부러질 때 혈관에도 순간적인 압력이 올라갑니다. 특히 숨을 멈추고 힘을 줄 때는 혈압이 급상승하여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분이라면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뱃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윗몸 일으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몸통의 깊은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데드버그 같은 동작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인데 혈압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척추와 혈관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뱃살을 빼겠다는 목표 하나로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꼭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은 바꿔야 할 때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알아듣는 사람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목이 시원해진다고 믿고 반복하는 위험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깨가 뭉치고 뒷목이 뻐근할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목을 크게 돌리며 시원함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 하나가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해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평소 뜨개질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을 크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같은 동작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끝까지 전기가 번쩍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파스도 붙여보고 침도 맞아보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숟가락질조차 힘들어지자 결국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추 추간판 탈출과 신경근 압박이었습니다. 목을 돌리는 단순한 습관이 신경을 누르고 혈류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목을 뒤로 젖히고 회전할 때 뇌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순간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골동맥은 머리 뒤쪽을 통과해 뇌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때 목을 과하게 돌리면 혈관의 내벽이 미세하게 찢어지며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신경학회지 보고서에서도 과격한 목회전이 추골동맥 박리, 즉 혈관 내막 찢어짐과 연관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 내막이 찢어지면 그 사이로 피가 스며들고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스트레칭 같지만 뇌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동작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환자분들께 목은 절대로 360도로 크게 돌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시원한 느낌은 잠깐이지만 혈관과 신경이 받는 스트레스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개를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고 손으로 살짝 지그시 눌러 15초씩 유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방식은 혈류를 막지 않으면서 근육만 부드럽게 늘려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목이 뻐근하면 무의식적으로 크게 돌리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헬스장에서 가장 자신있게 하시는 운동이지만 무릎과 혈관에는 오히려 큰 부담을 주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있게 하시는 운동 중 하나가 레그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밀기만 하면 되니 무릎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무릎 연골뿐 아니라 혈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남성분은 허벅지를 강화하면 무릎이 튼튼해진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만 가면 제일 먼저 레그프레스 기계로 향하셨습니다. 예전의 체력을 기억하며 무게를 100kg 이상으로 올려 힘껏 밀어내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면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MRI 검사에서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연골 마모가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를 반복적으로 밀어낸 것이 무릎 관절 구조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를 강하게 밀어낼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온몸에 힘을 줍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에서는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조각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도 레그프레스처럼 고중량 하체 운동을 할 때 고령층에서 수축기 혈압이 40mm/mag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심장과 뇌혈관의 약한 부분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데 꼭 무거운 레그프레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만 꾸준히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강화되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가슴 앞에 모은 뒤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근육은 강화하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의 힘을 되찾고 싶어 레그 프레스 무게를 계속 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운동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방식이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플 때 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뇌와 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거꾸리에 매달리면 시원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력을 거꾸로 이용해 척추를 당겨준다는 설명을 들으면 왠지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허리가 아니라 뇌와 눈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남성분은 만성 허리 통증 때문에 아드님이 사준 거꾸리 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척추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 이것만 하면 디스크가 들어가고 허리가 좋아진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눈 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실핏줄이 터져 눈이 붉게 변하더니 어느 날은 아예 한쪽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해보니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과 안압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거꾸로 하면 혈액이 중력 방향으로 머리로 몰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노화로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압력이 그대로 혈관 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미세 출혈이나 혈전 형성 위험도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혈관에도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본 안과학회 보고서에서도 거꾸리 기구를 사용한 후 안압이 2배 이상 상승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압 상승은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니라 시신경이 눌려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리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뇌와 눈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누운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몸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만세 스트레칭이나 발로 기어서 등을 둥글게 했다 펴는 고양이 낙타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집 한쪽에 거꾸리 기구를 두고 계시진 않나요? 사용하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느낌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시원함보다 안전함이 먼저입니다. 이제 다음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살을 빼겠다고 선택하는 동작이 오히려 허리와 신경을 누르고 뇌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옆구리살을 빼겠다는 마음으로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을 매일 반복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동작이 척추 관절과 신경에 비대칭 압력을 주면서 오히려 뇌혈관 건강에도 간접적인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은 1년 넘게 매일 이 운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옆구리가 당기며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골반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파스도 붙여보고 가벼운 마사지도 해보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릿해져 멈춰 서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해보니 요추 추궁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무게를 들고 반복해서 굽힌 동작이 척추 뒤쪽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만들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 동작이 위험한 이유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척추 디스크의 한 면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얇아지고 신경 주변의 구조물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압력은 작은 손상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이 옆구리살을 빼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구리 근육이 커지면서 오히려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특정 부위만 골라서 빠지지 않고 전신 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옆구리살을 빼고 싶다면 척추를 비틀거나 기울이지 않는 방식으로 몸통의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요. 사이드 플랭크는 그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한 채 근육을 단련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관절에 압박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운동 후 옆구리가 시원하게 아파서 이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시원함이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척추 구조가 견디지 못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꼭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빨리 내려오는 것으로 유산소 운동을 대신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렇게 짧고 강한 자극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믿고 시도하시지만 사실 이 동작은 무릎과 혈관 모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영등포에 사시는 65세 남성분은 출근길마다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가고 퇴근길에는 뛰어 내려오는 것을 2년 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장이 터질 듯 뛸 때 운동 효과가 2배라고 믿으셨고 실제로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균형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이처럼 계단에서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가 실리고 내려올 때는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충격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뛰는 동작이 더해지면 무릎 연골은 망치로 두들겨 맞듯이 반복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압의 급상승입니다. 갑자기 계단을 뛰기 시작하면 심박수는 급격히 오르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아침처럼 혈관이 아직 따뜻하게 풀리지 않은 시간에는 이런 격한 운동이 혈관 내벽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는 고령층이 계단 오르기와 같은 고강도 간헐 운동을 갑작스럽게 했을 때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압이 급하게 치솟으면 혈관을 막고 있던 작은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이용한 운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단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만 안전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무릎 연골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시간 없으니까 계단 뛰어서 운동하지 라고 생각하며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효과는 빠를지 몰라도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60대 이후에는 심장과 뇌혈관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며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도전이 심장과 뇌혈관에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남성분은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잘 돌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 10km 마라톤에 꼭 도전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새벽 104장을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몸이 가벼워지고 숨도 덜 차는 것 같아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평소처럼 달리던 중이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밀려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근처 시민의 신속한 도움과 폐비구 구조로 정말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분이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한 건데 운동이 제 목숨을 이렇게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위험한 이유는 일단 심장과 혈관이 감당해야 하는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달릴 때는 심박수와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상승합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이라면 버티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 내벽에 쌓인 죽상경화반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그 반이 깨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도 고령층이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리를 늘리는 경우 위험은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릴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충격이 고관절과 척추를 통해 전달됩니다. 몇 번은 괜찮지만 수천 번 반복되는 충격은 골관절염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거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혈전 생성 위험까지 함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장거리 달리기의 대안으로 빠른 걷기나 인터벌 걷기를 권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어려울 정도지만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만 심장은 과도하게 부담받지 않는 안전한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마라톤을 꼭 완주해보고 싶다고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꿈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방식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평생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7가지 운동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왜 이런 운동들이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운동 실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관절이나
근육을 다치게 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혈관이 약해진 60대 이후에 특히 위험해지는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같은 운동을 해도 젊은 사람은 건강해지는데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뇌경색 위험이 커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고 내부가 거칠어집니다.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과 칼슘 성분이 쌓여 죽상경화반이라는 작은 혹 같은 구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이 반이 조용히 붙어 있지만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목이나 허리가 무리하게 꺾이는 순간 이 반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그 틈에 피가 스며들고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 숨을 멈추고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은 몇 초 만에 30에서 50mmHg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도 고령층이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갑작스럽게 계단을 뛰어오를 때 혈압 변화 폭이 젊은 층보다 훨씬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노화된 혈관은 충격을 훨씬 크게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혈류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목을 크게 돌리거나 몸을 비틀고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추골동맥이나 경동맥 같은 주요 혈관이 순간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면 혈관 벽의 전다 능력이라는 강한 힘이 가해집니다. 2018년 캐나다 의학 저널에서는 이러한 전다 능력이 뇌혈관 내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운동 실수가 뇌경색과 연결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부상을 통한 간접적인 위험입니다. 무릎 연골 파열이나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오랜 시간 누워 지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여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 폐색 전증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동에서 만났던 72세 여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일주일 넘게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하셔서 검사했더니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운동 실수는 직접적인 충격뿐 아니라 움직임 감소라는 간접적인 경로로도 뇌와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강력한 약이지만 약은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효과를 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신체는 혈관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회복력도 느려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운동 방식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 단순한 윗몸 일으키기나 목 돌리기 같은 동작조차 나이가 들면 뇌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지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뇌와 관절을 지키면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르신들의 관절과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오래 걷는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